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 제주에는 강한 눈보라와 함께 폭설이 내렸는데요. 한라산에도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휴일을 맞아 등반이 허용되면서 설경을 보려는 등반객들로 한라산은 붐볐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한라산이 새하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능선 사이 골짜기마다 하얀 절경을 뽐냅니다. 신령이 산다는 영실 병풍바위는 기암괴석과 눈꽃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연출합니다. 설국을 직접 느끼러 온 등반객들의 행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꼭 외국에 온 듯한 정말 히말라야로 올라오는 게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너무 환상적인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설국은 처음 봤어요.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고 미끄러운 내리막을 엉금엉금 가야 하는 힘겨운 겨울 산행. 시시각각 달라지는 겨울 한라산의 모습에 피곤함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온 세상이 내 세상 같아서 흰 눈이 내 세상 같았으니까 정말 짱입니다. 올해 가장 많은 눈이 내린 한라산에는 설국의 장관을 만끽하려는 등반객들의 발길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폭설이 빚어낸 한라산의 설경은 한 폭의 수묵화가 되어 등산객들의 마음에 담겼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시 탐라문화광장 조성 사업으로 철거 위기에 처했던 근현대 건축물들이 복원공사를 마치고 재탄생했습니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현장을 홍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제시대 지적도 그대로 남아있는 좁은 골목. 100여 년을 버텨온 나무 대문 안으로 아늑한 기와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 제주의 전통 건축 양식에 긴 처마와 나무문을 덧대는 일본풍이 섞여 지어진 고씨 주택입니다. 주택 안에는 방과 거실, 일본식 복도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골목 건너에는 시간 여행을 하듯 1970년대와 80년대 건물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높이 솟은 굴뚝과 작은 창문의 흔적만이 공중 목욕탕과 여관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일제강점기를 비롯한 근대의 어떤 건축의 양식들이 집합되어 있는 작은 박물관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탐라문화광장에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존된 건축물은 모두 5동. 20억 원이 투입된 개보수 공사가 끝나면 고씨주택은 기억의 저장소와 다도 체험장으로, 나머지 건물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과 전시관 등 문화공간으로 사용됩니다. 탐라문화광장과 연계한 보존 건축물인 경우에는 김만덕 기념관과 또 전망대, 또 아라리오 뮤지엄 등을 연결하는 관광 콘텐츠를 더욱 발굴해서 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옛 건물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원형과 달라졌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사업 실적이 부진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16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심의회를 열고 성산포 해양관광단지와 묘삼봉 관광지, 2호 유원지, 제주 롯데리조트, 비치힐 리조트 등 5개 투자진흥지구의 해제 안건을 심의합니다. 이들 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감면된 지방세가 추징됩니다.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이들 사업장의 지정기준 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자 지구 지정 해제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두고 정부 정책과 주민 이해 사이에서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훼손하고 미관을 해친다는 우려 때문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 MBC 김철승 기자입니다. 동네 앞숲에 외가리가 서식해 항마을로 잘 알려진 마을. 주민들은 요즘 뒷산의 태양광 공사로 화가 부글부글 끓습니다. 최근 2년간 5만 4천여 제곱미터나 되는 태양광 시설 공사로 수로가 막히는 등 큰 불편을 겪었는데
다시 인근 2,000여 제곱미터의 태양광 설비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버스로 다운받고 먹거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 마을로는 복구를 해준다 하는 거 아직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유명 사찰 보경사를 품은 아늑한 시골. 이곳에도 무더기로 추진되는 태양광 때문에 주민들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시골 면 단위의 10건의 태양광 사업이 추진되자 면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경관 훼손은 물론이고 지역 발전에도 많은 저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사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대규모 농업 저수진 용년지에 추진하려던 태양광 발전 사업도 주민 반발에 부딪혀 주춤한 상태입니다. 현재 포항시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사업은 43건. 앞으로도 적자는 민원이 따를 것으로 우려되자 포항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한 그 자연경관 보호 등을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등의 기준을 강화해가 민원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10년 앞당겨 오는 2025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율 11%를 달성하려는 정부의 대책 없는 정책이 민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노인 운전자에게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이번에는 운전 중에 뇌졸중 증상이 일어나 차량 10여 대를 들이받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MBC 충북 이지연 기자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불빛과 함께 차체가 흔들립니다. 이 같은 충격은 10분 넘게 지속됐습니다. 설마 하고서 내려갔는데 보니까 차가 원래 주차에 위치해 있던 것도 아니고요. 옆으로 아예 밀려 있었고. 66살 황모 씨가 트레일러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건데 사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황 씨는 최초 추돌 지점에서 400여 미터 떨어진 이곳까지 주행하며 모두 12대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갑자기 팔과 다리가 마비되는 뇌졸중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상황.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운전은 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사고 난 그 당시에는 기억이 안 난대요. 차에서 내리시는데 계속 몸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술 드신 줄 알고 이제 신고를 했는데 술은 안 드신 걸로. 영동군 영동읍의 한 도로에서도 71살 서모 씨가 몰던 1톤 유조차가 불법 유턴을 하다 SUV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다치고 유조차에 실려있던 등유 300리터가 유출되는 등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높은 게 특징. 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의 4분의 1가량이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운전 감각이 떨어져갖고 순간 대응 능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 적성검사 합격, 불합격을 시켜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운전을 자제토록 이렇게. 정부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노인 운전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빨라야 내년쯤에야 가능한 상황. 그때까진 도로 위 위험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그동안 이어졌던 매서운 한파는 물러났지만 이 피부에 닿는 아침 공기는 여전히 쌀쌀한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츰 구름 많아지겠고요.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밤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3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7도가량 더 오르면서 바깥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고요. 남부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도에서 4도, 낮 기온은 1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산간 지역은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있는 만큼 빙판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섬지역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은 4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광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다만 금요일에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김현희 판사는 현직 도의원과 친분이 있는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을 임의로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59살 김모 씨와 59살 강모 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법인 대표이자 신협 이사장인 61살 고모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인 김 씨와 강 씨는 보조금 지원 규정을 위반해 도의원과 친분이 있는 고 씨가 대표로 있는 영농법인에 보조금 4천여만 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전규칙을 위반해 경찰에 적발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벨트 미착용 등으로 적발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은 모두 77대로 재작년보다 75%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안전벨트 미착용이 73%로 가장 많았고 운전자의 안전의무 위반과 통학 차량 신고서 미비치 순이었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값 상승액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경실련이 한국감정원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아파트 가격을 분석한 결과 제주 지역 평균 아파트 가격은 지난 2013년 2월 1억 4천만 원에서 지난달에는 2억 5천만 원으로 4년 만에 1억 8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 같은 상승액은 전국 평균 3,400만 원보다 3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에서 비롯됐다며 집값과 부동산 거품 제거 정책이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내 종합병원의 병문안 시간이 평일과 주말로 나눠서 제한됩니다. 제주도가 도내 6개 종합병원과 함께 추진하는 병문안 문화 개선 사업에 따르면 병문안 허용 시간을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정했습니다. 또 단체 병문안은 자제하고 꽃과 화분, 음식물 등 외부 물품을 반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내에 탈북 학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탈북 학생은 지난 2011년 9개 학교 12명에서 지난해에는 15개 학교에 26명으로 5년 사이 갑절 증가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교사와 1:1 멘토제를 운영해 학습 지도와 진로, 직업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시범 기간이 연장될지 주목됩니다. 제주도 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한 업무 보고에서 쓰레기 관련 정책이 조급하게 진행돼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시범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운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안에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다며 시범 기간 연장 운영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곽지해변 해수풀장 문제로 제주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수억 원의 변상금 부과 조치를 받은 전 현직 공무원들이 최근 감사원에 변상 판정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업무 과실에 수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변상금 산정 기준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 감사위는 곽지 해수풀장 공사의 원상복구 책임을 물어 인허가를 담당한 제주시 공무원 4명에게 4억 원이 넘는 변상 명령을 요구했고 이들이 낸 재심의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야생철새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AI 등 가축 전염병을 옮기는 주요 매개체의 범위를 기존 야생조류에 한정하던 것을 야생조류의 사체나 분변, 축산업 종사자의 의복, 휴대품, 축산시설 출입 차량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AI 전파와 확산 경로가 철새인 것이 확실한 경우 철새 도래지 등 철새의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방역 체계를 구축하도록 특정 매개체 검사 결과와 이동 경로 등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